네,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일본과 유럽의 경기 모두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좀 적용을 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KB투자증권의 문정희 이코노미스트로부터 깊이 있는 분석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일본과 유럽의 4분기 GDP 모두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는데요. 예, 이러한 그렇습니다. 점들 먼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이제 일본과 유럽에서 4분기 GDP가 발표됐습니다. 물론 속보치긴 하지만은, 일단 일본 4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비로 마이너스 0.1%를 기록하면서, 2012년 2분기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 3분기 연속 무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제 경기 침체에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럽 역시 2012년 4분기 마이너스 전기비로 이제 마이너스 0.6%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경기 침체에 직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두 국가의 차이점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2012년 3분기에 마이너스 1.0에서 4분기에는 마이너스 0.1로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측면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마이너스 0.4에서 4분기에는 마이너스 0.6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고로 인해서 수출이 안 좋아졌고 내수 경기도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경기 모멘텀이 좀 약화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정 위기가 식물 경기 위기로 전이되면서 전반적인 내수 위축이 경기 성장을 저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또 엔저를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기업의 실적은 많이 좋아지지 않는다,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건데요. 예, 예, 그래도 또 그렇습니다. 엔저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확실히 부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본 정부가 이제 그 2012년 12월 아베 신조가 이제 총리에 임명되면서 아베노믹스가 발표됐고요. 아베노믹스라는 것은 이제 명목 GDP 증가율의 3%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하겠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BOJ에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존 1% 목표치에서 2%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대규모 이제 통화량을 방출하더라도 엔저를 유도하겠다는 측면을 반영을 했고요. 이런 그 정책 방향 때문에 시장에서도 엔화에 대해서 약세 쪽으로 베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까지의 그 엔화 같은 경우에는 한 92엔 정도, 1엔에서 2엔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거의 한 15% 정도 엔화가 절하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엔화 같은 경우에 1% 절하될 경우에는 수출이 대략 한 2에서 3%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의 가파른 약세가 일본 수출 경쟁 그리고 내수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엔화 같은 경우는 가파른 현재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연평균 수준으로도 거의 한 95엔이 아마 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엔화 약세로 인한 수혜, 일본 경제 수혜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제 수혜는 상당 부분 1분기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자동차 업종이나 아니면 IT 업종에서도 일본 기업에 대한 수익은 어느 정도 정점을 치지 않았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세계 각국들이 이러한 엔저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다라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예, 이렇게 예. 엔저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이후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우리나라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실제로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엔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만으로도 움직이기 좀 어렵고요. 유로화나 아니면 달러화가 어느 정도 기축통화가 엔저에 대해서 용인을 해줘야지 엔화 약세를 좀 베팅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이제 고위 공직자에서도 일본 아베노믹스를 지지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측면이 기축통화에서 엔화 약세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우리나라와의 그 수출 경쟁력 문제인데요. 그동안의 슈퍼 엔고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이나 IT 업종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 현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런 가격 프라이스 측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엔화가 어느 정도 그 절하 압력이 좀 낮아지고 그리고 원달러 확률도 안정이 된다면은 프라이스에 대한 손실분이 그 퀀트에 대한 이익분, 그러니까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평균 수준을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원엔 환율의 등락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상 엔화 일본에서 수입했던 부품들 그리고 그런 이제 자동차나 IT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 측면에서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엔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수출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글로벌 경기 회복 그리고 매출의 증가로 인해서 자동차나 IT 업종의 매출 증가 그로 인한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저로 인한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는 유럽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남유럽 국가들 이 채무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죠. 이것 때문에 또 유럽 전반적으로 성장도 좀 둔화되고 악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그런데 유럽의 재정 위기 문제 물론 완벽하게 예. 해결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또 잠잠한 분위기예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남유럽 과다 채무국 문제는 상당히 좀 완화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2012년 9월에 그 ECB에서 OMT, 무제한 국채 매입에 대해서 발표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유럽 재정 위기는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유럽 재정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5년물 CDS 프리미엄을 보고 있는데요. 그 지표가 최근에는 2011년 6월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탈리아까지 확산되기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CDS의 하락으로 인해서 유럽 재정 위기가 어느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심리 지표들도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됐던 독일 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유럽의 센텍스 투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마이너스 폭을 거의 되돌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금융시장 안정, 그로 인한 심리적 안정으로 인해서 경기는 실질적으로 전분기보다는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유럽 재정 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2013년에는 분기 성장률로는 플러스가 가능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좀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재정위기가 완화되더라도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면 경기가 아주 크게 활성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향후에 이런 모멘텀이 될 만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예, 실질적으로 유럽 재정 위기가 아직 해소된 것도 아니고요. 예. 유럽 경기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지만 최근에 이제 안정이 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유럽 쪽에서 볼 이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CDS 하락 문제도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내수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수에서 경쟁력을 좀 가져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유로화 약세로 인한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 흑자분을 좀 증가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프랑스에서나 아니면 유럽에서도 실질적으로 유로화 강세를 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일본처럼 유로화도 약세를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다면은 유로화 강세는 실질적으로는 유럽 경제 측면에서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고 있고요. 연간으로 본다면은 유로화는 전반적으로 강세 국면은 좀 약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로화도 이렇게 강세 국면이 약화되고 그리고 엔화도 약세 국면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은 물론 유럽과 일본의 경기는 회복이 되겠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지 궁금하고요. 예. 유럽과 일본 경제가 회복이 된다면은 그래도 또 세계 경기는 덩달아서 함께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예,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일본과 유럽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경기 침체 국면이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가능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나온다면은 일본과 유럽 경제는 동반적으로 반등하지 않겠느냐라 보고 있고요. 후행하고 있지만은 일본과 유럽 경기가 반등한다면은 전 세계 경기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되는 모습이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문정희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